이정원 원장의 자가면역 토크. 오늘은 이제 한의사 한혜 원장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과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이제 봉침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봉침이 사실 되게 논란이 많은 치료고 그렇죠. 최근에 또 이슈가 네. 되기도 했는데 원장님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 봉침을 좀 굉장히 많이 써오셨고 네. 그래서 이제 임상 사례도 좀 많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봉침의 달인이랄까? 이제 그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사실 임상 경험이 많으시고 잘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원장님의 어떤 봉침에 대한 의견을 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장님 봉침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좀 광범위한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봉침이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쓰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봉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벌의 독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벌의 독이 들어오면 몸은 거기에 저항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그 부분이 면역력을 일깨우게 돼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은 일깨워지지만 이 독은 천연독이잖아요. 중성독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벌 독은 체내에서 잔존하지 않고 부작용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몸에서 일어난 면역작용은 남아있는 거죠. 그 상태를 이제 이용하는 게 저는 봉독 치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항세균도 강하고 그래서 뭐 페니실린 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예. 뭐 100배, 200배 강하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실제 임상에 써봐도 그렇고 네네. 또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예. 대상포진이라든지 그렇죠. 바이러스성에 썼을 때 바이러스에 직접 이제 심지어 이제 굉장히 항생제로서 처치가 안 되는 경우에도 봉침 효과가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이랄지 하는 그런 자가 면역성 여기도 이제 면역이 따라다니잖아요. 자가 면역성 이제 면역 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봉침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효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이정원 원장님도 봉침 많이 쓰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랄지 특히 뭐 아니면은 뭐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그런 퇴행성 질환에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뭐 봉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치료를 하셨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 뭐 한두 가지 있으시면 뭐. 네, 제가 가끔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사례인데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실명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된다고 했는데 황모모 씨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일하고 있습니다. S모 기업 좋은 데 가서 이제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난 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놀던 시기였어요. 왜 놀 수밖에 없었냐면 류마티스 관절이 너무 심하게 발병을 해서 뭐 안 가본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도 박사로서 굉장히 스마트하지만 뭐 집안에도 다 또 똑똑하신 분들이고 여러 다방면으로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 뭐 한양대 류마티스 내과 뭐 좋은 교수님들 많이 상담받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엔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치료가 안 됐었죠.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굉장히 전도 유망한 인지였는데 3년간 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만나서 봉침을 치료를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때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정식 그러니까 류마티스를 가장 심하게 앓은 첫 번째 환자였죠.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줬죠. 류마티스 쪽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한테 봉침을 처음 맞은 날 팔이 펴졌다고. 팔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그 증상 중에 이런 강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꿈치가 이제 구부러진 상태에서 안 펴지는 거죠. 그리고 발바닥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목발 짚고 다닌다든지 무릎이 안 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치료를 꾸준하게 해서 한 몇 달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지만은 봉독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때 이제 1대 2,000대이면 굉장히 고농도거든요. 그 고농도를 5cc까지 맞았었으니까 그래서 완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상 완전히 좋아졌고 그 뒤에 지금 뭐 결혼해서 애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환자로서 뵀던 분 같은 예. 경우에는 예. 특히 강제성 척추염이 드라마틱한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강제성 척추 환자분 글쎄요, 한 2번, 3번, 한 10년간 이상 앓으셨던 예. 분이고 예. 이제 양약으로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보이셨던 상황이었는데도 예. 2-3번 맞고 뭐 거의 증상이 없어지셨죠. 네. 물론 그게 완치 상태는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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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로 많이 이제 치료를 네. 필요로 하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은 네, 혹시 뭐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조금 놓고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래도 저도 이제 봉침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또 봐왔고 제가 네. 경험을 했고 하기 때문에 네. 또 임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저보다는 좀 다양한 예. 선택권을 두시고 네. 다양한 조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뭐 한약이든 저희 이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뭐 테일고가 됐든 아니면 뭐 이제 저희 뭐 주겸도 사용하고 일반적인 침이라든지 약침도 다른 종류 약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다른 것들도 같이 사용을 하는데 봉침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예전에 사실 제가 많이 맞아봤어요. 맞아봤는데 네. 용기 있어야 저는 되게 하는 겁니다. 예. 기억에 남는 건 일단 저도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꼈었고 그 다음에 선배님이 저한테 임상 실험한다고 제가 그때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았었거든요. 저는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 얼굴에다 났어요. 얼굴에. 네, 네. 얼굴에다 봉침을 맞으면 진짜 아파요. 진짜 네. 아픈데 되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여드름이 진짜 어떤 세균의 어떤 영향도 있고 네. 면역력의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얼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치료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봉침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강기성 척추암 같은 면역 질환부터 저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이제 관절 안쪽에다가 바로 이제 무릎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관절에 있는 염증도 잡아주고 관절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거의 완치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봉침이 효과가 좋다고 하는 네.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경험을 그렇죠. 해보셨던 예. 분이라면. 근데 네. 이 사실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이 예. 꺼리시거든요. 그 네.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정말 안전한 치료냐.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통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예, 그런 걸 항상 네. 물어보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원장님 예, 보시는지. 근데 일단은 안정성 문제가 이번에 확 이슈가 됐죠. 그때 5월달, 6월달에 아, 이제 예. 봉침을 맞고 어떤 안전이 여자분께서 있었죠. 이제 참 매도를 해야 될 일인데 이제 또 돌아가시는 사건이 좀 발생을 해서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봉침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네,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거는 모든 약제들은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위험성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뭐 만분의 1이 됐던 10만분의 1이 됐던 뭐 쇼크라던가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음. 근데 이제 봉침을 사용하는 게 이제 봉침도 가장 큰 위험성으로 이제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저는 가장 어떤 이 쇼크를 이겨내는 좋은 방법은 저용량으로 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고 천천히 농도를 높여가게 됐을 네. 때는 이 쇼크의 확률은 극히 낮아집니다. 네.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동의하는 게 예.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매년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항상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죠. 아무 부담 없이 하는 그런 많은 검사들을 네. 뭐 혈관 조영제라든지 또 검사들을 통해서도 그런 쇼크로 인해서 안타깝지만은 사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봉침만이 마치 굉장히 위험한 그런 치료법인 양 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네. 하지만은 분명히 봉독이 어떤 그런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대한 안전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아주 저용량에서 충분히 환자분의 또 컨디션의 상태를 네. 고려하면서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의 상태를 잘 지켜본다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제 탈감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 저용량을 계속 썼을 때 이게 이제 인체에서 이거를 이제 좀 과민 반응을 안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탈감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항암 치료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제 항암제를 쓸 때도 그런 탈감작요법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제 바로 그렇군요. 항암제를 네. 이제 고용량을 투여하면 그것도 쇼크가 날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침에만 그렇게 너무 이제 빡센 기준을 갖다 대는 거는 그렇죠. 좀 이게 안 맞는 일이 아닌가. 물론 조심해야 될 약제기는 하지만요. 네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런 예. 쇼크가 나더라도 예, 뭐 그 봉독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한의사라 그러면은 예. 이제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예. 거를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 이제 그 뭐 에피네프린이라던가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응급 의약품에 대해서 네. 이제 구입처를 좀 열어놨고요. 네. 이제 봉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약품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응급 처치를 잘 하게 되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서 네. 사망한 일은 없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볼 게 이제 봉침이 맞을 네. 때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원장님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정 원장님이나 저나 쓰는 봉침 방식은 좀 정통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예, 아픈 건 맞는 네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아픈 정도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기준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 저 놓았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하지만 네. 어떤 분들은 또 맞는 부위나 상태에 따라서 예, 예.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예. 있거든요. 예. 분명히.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봉독의 통증을 줄이는 방식으로 많은 그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근데 네네. 그런 시도들이 벌의 독의 본연의 성질을 많이 이제 감소시키거나 네, 맞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네. 떨어진다고 다른 원장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게 예. 사실이죠. 예. 그리고 마취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좀 섞여 있거든요. 조금씩 네. 물론 이게 좀 민감한 문제기는 해요. 근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사실 거의 이제 첨가 없이 독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통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원장님 임상에서 네. 쓰시기에는 좀 환자분들 반응이 어떠신지?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잘 맞으시는 분들은 잘 맞는데 그렇죠. 통증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한 번 맞고 뭐 도저히 못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이제 설득을 잘 해서 네. 치료를 좀 받으시도록 말씀을 드린다든지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봉독을 통증 때문에 많이 못 맞으시는 환자분들은 네.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네. 통증 하나의 문제만으로 예. 포기하시는 경우는 예.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단지 류마티스의 경우에 예. 굉장히 아픈 부위에 여러 그 그러니까 관절 변형을 당장 그렇죠. 막기 위해서죠. 예.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단 당장 급하기 때문에 네. 관절 부위마다 맞을 경우에는 통증이 네. 사실은 심해요. 근데 그렇죠. 감사하게도 그렇게 또 의지를 가지고 따라 주시면은 또 좋은 결과도 있고 네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통증을 사실 경험을 하셔도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두 번 맞다 보시면은 참으세요,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번 동영상 우리가 통해서 이제 봉침과 어떤 뭐 그동안의 이제 봉침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이거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제 주겸에 대한 겁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주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